자, 지금 스튜디오에 명재성 경기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매주 저와 함께 하시는데, 네. 자, 의원님 일단 오늘 최고위원 선거, 그다음에 원내대표 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후보들이 나올 때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음. 지방 정부의 승리를 다짐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네. 뭐 다들 훌륭하신 분들 뽑혔고 저도 계속 접촉을 하고 다들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셨군요. 그 최고위원 선거에 좀 제가 이제 지방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번에 문정복 의원하고 네. 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이 지방 의원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특히 강득구 의원은 또 예, 경기도 예, 의회 예, 출신, 예, 의원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네. 두 분이 지방의회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 지방자치 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오늘 선출되신 세 분의 최고위원들, 예. 뭐 문정보, 이성윤, 강득구 예. 이 세 분, 그리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한병도 의원 예. 이 네 분이 이제는 지도부를 잘 구성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여당의 최고위원이고 지도부니까 원내대표니까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잘 맞추는 게 필요하겠죠. 그 정청래 대표가 네네. 또 원팀 원보이스 한 네네. 목소리를 내겠다. 우리 오로지 이제 지방 선거 승리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 내란이 종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훌륭하신 분들이 선출돼서 잘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우리 명 의원님도 내란 얘기를 했는데 내란이 아직 종식이 안 된 상태인데 어제 재판을 보면 열불이 나고 화가 납니다. 김영현 변호인 측이 지연 전략으로 뭐 그냥 몇 시간을 하더라고요. 말도 천천히 하고 그러게요. 호칭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래서 결국 직위원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구형을 연기해서 하루를 더 일정을 잡았는데 재판 과정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황당하죠. 네네. 그 지금 국민을 상대로 이제 똥볼을 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우려했던 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뭐 직위원 판사 그러면 아시잖아요. 네네. 그때 윤석열을 석방하면서 석방했죠. 일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네네네. 또 재판을 엄숙한 법정에서 그 봉숭아 학당 같이 네. 코미디언 같이 진행하고 지금 그 사유가 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건데 피고인 방어권은 실상 억울한 시민들한테 적용을 하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지금 내란 우두머리로 다 알고 있고 네. 사형 아니 무기징역을 그렇죠. 구형한 걸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질 끌면서 그 지금 계속 그 재판을 연기하고 그런 것은 전형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사법부를 불신한 이유가 네. 이런 직영이나 또 조희대 대법관 같은 그런 형태 때문에 사법부를 불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 우리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되면 다 재판부를 다 교체를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계속 얘기한 것 같이 조희대 대법관이 지금 묵인한 게 그래서 내란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 원래 소송 지휘권이라 해가지고 지질 끌면은 네. 판사가 제어를 하고 그렇죠.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제가 국회에만 필리버스터가 있는 줄 알았는데 법원에서도 재판정에도 필리버스터가 있다. 야, 진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지기현이란 판사 한 분 때문에 네. 그 사법부 전체 선량한 법관들이 음. 이게 같이 매도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 예. 아유, 참 이게 어제였으면 네. 침대 재판이자 뭐 그런 나오고, 얘기도 나왔죠. 뭐. 맞습니다. 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기현 재판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데 뭐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즐거운 얘기를 좀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했잖아요. 예, 중국 예. 방문해서 한중 정상회담하고 거기서 단연 인기를 끌었던 부분이 바로 장면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샤오미 예, 그 예. 휴대전화 있잖아요. 예. 요걸 꺼내 가지고 셀카를 찍었는데 이게 지난번 경주에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예. 그때 선물로 받은 거를 전화를 개통해 가가지고 일부러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걸 꺼내서 이거 본 중국 SNS에 실검 6위까지 했대요. 엄청나게 인기를 누렸고 외신도 주목하고 있던데 이재명 대통령 외교력 어떻게 보십니까? 참 센스가 있죠. 감성예고, 네. 실리예교, 네. 실용예교. 네. 그 경주 에이펙 때 선물하면서 통신 보안 얘기를 맞아요. 하니까 그 얘기했었죠. 백도가 있느냐도 물어봤고 네, 맞아요. 그걸 기억하시고 개통한 다음에
원래 정상 예교를 하면은 딱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렇죠. 끝나고 나서 딱 센스 있게 그 주머니에 꺼내면서 그 셀카를 찍으니까 네. 시진핑 주석 가면은 원래 그 표정이 없고 맞아요. 웃지를 잘 않는 웃지 않는 웃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성격인데 네. 웃으면서 중국인들이 한국하고 중국 관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주 좋죠. 중국 문화를 하면 관시라고 네, 관계 중요하죠. 예, 그 뭐고 그 경제 활동을 하나 또 정상 얘기할 때 관시가 중요한데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런 장면을 보이면서 한중 관계가 더 긴밀해질 것 같고 네. 또 우리 한한령이 실질적으로 사드 때문에 지금 네. 발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관계 되면은 우리 네. 케이팝 문화 음. 또 얼마나 중국인들이 열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면서 그 고향 우리 대한민국을 찾는 중국인도 많아질 것 같고 네. 저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중국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많이 오죠. 지금 아레나가 나중에 준공되고 그러면은 네네. 고양시도 그 대통령의 예교 때문에 아주 그 경제도 좋아지고 고양시가 잘 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일본 그 방문이 예정돼 있지 예정돼 않습니까? 있죠. 근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관계 때문에 네. 히토리 같은 것도 수입도 못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다 못하게 네. 막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 대통령께서 그 이념이나 진영보다는 네. 실리력이다. 그걸 여실히 보여준 것 같은 게 있고요. 이번에 제가 여기 여의도 오기 전에 한번 네. 차를 타고 왔잖아요. 네네. 근데 프랭카드가 다 붙었더라고요. 뭐라고 붙었습니까? 아직도 중국의 투표 부정. 와, 그걸 주장하는 프랭카드가 아직도 있어요. 프랭카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참. 아유, 진짜. 그 먹고 사는 문제는 진영이 아니고 진짜 실리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한 그 국민의힘도 네네. 자꾸 비판만 할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 우리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그 관계를 가져야 할 그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대통령께서는 정말로 센스 있게 옛날에 윤석열이 망가뜨린 예교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러니까 외교 현장에 나가실 때마다 이재명 예, 대통령이 예. 그때마다 정말 좋은 성과를 내고 지지율도 계속 올라요. 예, 예. 관세 협상도 그랬죠.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때 얼마나 그때 불안감이 컸습니까? 특히 정상 만나기 바로 전에 SNS에 트럼프가 글을 올려가지고 그 불안해하던 그 상황이었는데 너무 잘 해결이 됐고 트럼프가 그 금관 그 모형 받고 너무 너무 좋아했잖아요. 또 네. 팬도 멋있게. 네 맞아요. 네, 그거 그게. 선물해주고 예. 트럼프가 너무 좋아하던 예. 그런 모습이 기억나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네. 그 정상회담 할 때 네. 그런 사안까지 꼼꼼히 점검하면서 감성에 그 호소하는 애교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일본 방문도 상당히 기대가 되죠, 의원님. 어떻게 그럼요. 보세요? 일본 뭐 애교는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우리 맞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거면은 과거는 물론 인식을 해야 되겠지만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네. 그 접근을 하면서 국익에 이익되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건 이재명 대통령 정말 잘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는가 하면 또 이 고양시장, 현 고양시장입니다. 현 고양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라스베가스 간다고 의원님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때 실제 갔잖아요. 지금. 아니 이번에 가 있습니다. 아니 라스베가스에 왜 가는 거예요? 아니 고양시하고 CES하고 이 뭔 연관이고 로보틱스 혁신 기술을 관람하러 가는 겁니까? 네, 사실은 그 연초에 좋은 얘기만 하고 싶고 네네네. 고양시의 발전상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자꾸 이제 고양시장 형태에 대해서 말한 것도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쪽에서 보면은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은 네. 사실 고양시장이 고양시정을 이끄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CS는 그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예전에도 갔군요. 네, 또. 두 번 갔다 왔는데 이번에도 가는 거 보면은 네. 자 우리 그 고양시장이 항상 7조 1천억을 네. MOU를 했다. 해 그 근데 출장 가서. 근데 실제로 이제 실제로 꽝이다고. 그러니까 꽝이지 언론에 않습니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게. 근데 또 경자구역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 자문단에서 하는 게 그 경자구역에는 비수도권에서 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우리 고향 같은 경우는 의료 그 큰 병원 대학병원들이 많거든요. 네. 첨단 의료나 그다음에 K-팝, K-컬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그 용역을 하면 고양시에 맞는 업종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CES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데 음. 거기를 세 번째 출장을 가서 볼 게 뭐가 있냐고. 뭐가 있고 네. 또 오면서
또 자매도시가 있거든요. 어디요? 하코다 일본 하코다테라고. 거기 또 갑니까? 북해도라 아주 우리보다 더 날씨가 춥고 진짜. 눈이 많이 옵니다. 네네. 아니 제설 작업 신경을 써야지. 저기 그러니까요. 일본에 눈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 일본 하코다테는 개항 도시인데 8월달 오징어 축제라고 해요. 그때 보통 자매도시 초청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라스베가스 갔다가 눈 구경하러 일본 갔다가 또 기내식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기내식 드시고 오시면서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고 이것 때문에 전 그 매년 1월에는 1월달 초에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업무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네, 업무 보고 부서별로. 받죠. 그러면서 네. 1년의 국정 과제에 대해 챙기고 점검하고 맞습니다. 또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금년에 예산 그 선거에 대해서 그 고양시장은 어떻게 하면 고양시를 위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쓰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업무를 받으면서 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건 팽개주고 해가는 것은 과연 고양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느냐? 저 참 납득이 한 분도 안 될 것 안 될 같아요.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연초에는 보통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지만 예. 고양시에 있는 산하기관이든 고양시에 있는 뭐 구청이든 이런데 네. 업무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통상 업무 보고를 다 받았어요. 근데 연초에 다 받고 네. 그리고 나서 보통 연초에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네. 주요 업무에 대해서. 근데 그거 팽개치고 그러면은 네. 이게 사업 진행도 더디게 되는 거고 보통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기본 계획 수립하고 설계하고 그러면 사업이 되는 건데 그 시기를 늦추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겨울이 되고 나서 날씨가 풀리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팽개치고 그냥 해외만 서른번 나간다. 도저히 제가 납득을 할 수가 납득이 없습니다. 안 된다. 아 정말 이게 그것도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라스베가스 하는 것도 세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그 이코노믹 타는 네, 그렇죠. 이코노미석 타잖아요. 네. 의원님들도 그렇게 타는 거죠. 지방 의원. 우리도 이코노믹 타고 네, 근데 그 또 시장은 비즈니스 타요? 비즈니스 타면은 그 진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좀 비용 차이 많이 나. 네. 거의 2배 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네. 구간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 뭐, 참 웃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원님이 보니까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 이거 말씀하시던데 네, 네. 경기도 사람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비 지원 정책 이게 경기 패스인데 경기 패스에 경기도 시군 중 유일하게 고양시만 부담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고양시가 서민들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지금 많거든요. 네네.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예. 첫째 이제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청년 기본소득 분기에 25만 원씩 네. 연 100만 원을 지원한 거 있거든요. 네.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할 때 그 청년 배당이라고 해서 50만 원씩 지원했던 게 네네. 지역화폐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보통 청년들이 막 사회에 진출하려면 먹고 살기 힘들고 직장 구하는데 배도 굵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책도 사야 되고 네. 또 면접도 봐야 되고. 맞아요. 옷도 사 입어야 네.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청년 배당 하다가 네. 2018년도에 경기도 지사 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일하고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에 100만 원씩 주는데 성남과 고양을 안 주는데 성남은 별도로 또 지원해 준 거 있어요. 성남시에서 예. 네. 예. 기본소득을 안 받고 근데 네. 고양시만 유일하게 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도비가 한 96억 중에 98억 중에 10위가 한 46억 정도 들면은 청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만 안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의정부나 파주나 가겠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청년들 붕괴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게 더 경기 패스 같은 경우에 네. 제가 이번에 1인 시위도 했었는데 네. 이것도 유일하게 고양시만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39세 청년들에게 추가로 교통비 할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라는 거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청년들은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고양시만 안 했다. 얼마나 이게 시민들을 무시하는 거고 서민에 대한 예산은 다른 거 우선해서 세워야 되거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마을버스 기사들 이제 최후 개선비라고 네네. 월 20만 원씩 주게끔 돼 있어요. 시에서요. 아니 그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해서. 네. 근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시내 그 대중교통 그 시내버스 못 그렇죠. 들어가는데 그런 데를 가죠. 예, 그런데 뭐 그 지하철이나 그 연계하는 수단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지금 그 기사를 못 구해서 가지고 거의 한 많이 세워놓고 있어요. 마을버스를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차량이 운행이 더디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불편하죠. 겪는 거고 네. 그것 때문에 그 최고 개선비를 20만 원씩 주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작년이어서 올해도 또 세우지 않고 서민들에 대한 예산을 이게 우리 고양시만 하지 않는지.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철폐연대에서 고양시청 앞에서 시위를 했었거든요. 왜요? 장애인 교통 약자를 위해서 보면은 그 교통 약자 지원 차량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 고양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데 네네. 거기가 무기지가 공무지가고 그다음에 용역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9개월치만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해제 통보를 한 거예요. 용역직에 대해서. 9개월 고용하고 해제를 해버렸군요. 고용을. 해고하겠다. 해고. 예. 근데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법도 있고 그래서 네. 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지금 4가지 사례를 내는데 더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고 야. 제가 저 고향 그 경기도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거든요. 네네. 시군별로 하면은 실제로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경기도하고 매칭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크게 4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공무원들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많이 시달릴 거 아닙니까? 민원도 그렇고. 근데 세우고 싶어도 시장에 안 세우니까 그냥 꼼짝보다 우리는 참여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결국은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를 보니까 명재성 경기도원 고양시청 앞 예산 편성 촉구 1인 시위를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저게 도하고 시하고 함께 돈을 내서 지원하는 건데 돈을 냈는데 시는 돈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여를 안 하고 네. 이동환 시장의 논리가 뭐냐면 국민의힘 소속이죠. 이동환 시장이. 논리는 시비 부담이 많고 도비는 적게 해주기 때문에 그 반반씩 해주라. 근데 그 논리가 안 맞는 게 뭐냐면은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보다 그 재정 자료도가 낮은 데가 있거든요. 네. 뭐 어디다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기 때문에 파주 같은 데인가요? 아닙니까? 그 시군 군 단위. 군 단위. 네네네. 그 시군에도 다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군 단위도 다 참여를 하는데 고양시만 참여를 하면은 하지 않는 것은 논리 안 맞는 거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벌써 한 3조 6천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도에서 고양시만 일부러 높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가 전혀 안 맞는 거고 결국은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하고 도가 같이 돈을 내서 지원하면 더 많은 돈을 지원받는데 청년들이 고양시는 돈을 안 내니까 도에서 주는 것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아니 그게 아니고 시에서 참여를 하면은 도에서도 지원을 안 하고 아예 꽝이 되는 거죠. 무슨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긴데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한두 개 아닙니다. 이동환 시장이 이동환 시장께서는 예산을 해 가지고 마시고 이런데 정말 서민의 경제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을 해야죠. 그러면 그 시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건데. 인근 파주는 시장이 민주당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파주 같은 경우에는 청년 기본소득. 그다음에 다 참여를 하고. 그래서 고양페이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 앞에. 다른 데는 다 작년에 참여를 했었는데 근데 고양시만 국비지원부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파주 같은 데는 10%씩 주거든요. 파주는 고양은 6%밖에 안 줘요. 근데 발행액 기준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 성남 같은 경우에 작년 한 3,900억 정도. 발행액이란 게 뭐냐 하면은 그 지역 앞에 돈을 충전을 하면 그 돈은 그 지역에만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근데 발행액이 적으면은 그만큼 지역에 그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 소상공인들이 그 손해를 보는 거죠. 맞아요. 근데 파주 같은 데는 정말 파격적으로 하네요. 파주가. 그럼요.
예를 들어서 명절 같은 경우에는 인센 그 발행액을 한 그 10% 하면서 10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게끔 그 충전 금액을 높여주는 거죠. 야, 거긴 대단하네. 네. 그러니까 파주는 사실은 그러면 파주하고 고향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산 자체로 보면 어디가 더 많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고향이 고향 많잖아요. 특례시니까 고향이 많죠. 근데 지원은 파주가 훨씬 많이 한다. 그럼요. 이거 네, 뭐 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오죽했으면 파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 그러니까 고향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혜택을 청년- 못 받으니까.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피 같은 돈 100만 원을 지원 못 받기 때문에 그 네. 100만 원은 사실 큰 돈이거든요 청년들한테. 그렇죠. 청년들한테 100만이 큰 돈이죠. 근데 참 답답합니다. 아, 나 진짜 아니 근데 이동원 시장은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줄이고 본인이 어디 뭐 해외 나가서 방문하고 이런 데는 돈을 쓰고 이러는 겁니까? 자, 뭐 생각이 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뭐 낭비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 시민들한테 주는 돈을 그건 모르겠어요. 생각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예산을 다 아껴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이동환 시장이 들어서면서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신설이 됐다고 하던데 아, 이게 무슨 의미? 지식산업센터가 뭐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동환 시장이 한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예, 지식산업센터가 원래 산업단지를 크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만들 땅이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건물을 높여가지고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이다 그랬어요. 맞아 있었죠. 예, 아파트 그게 공장.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거거든요. 아, 근데 그 20년부터 22년까지 네. 그때 규제를 안 하면서 세제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지었어요. 많이 지었군요. 민간이 짓는 겁니까? 예, 아니면- 민간이 예, 짓는 거죠. 예. 근데 그 지식산업센터는 공장 형태로 보기 때문에 이게 제조업만 들어가는 거고 업종이 한정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랄지 은행이랄지 R&D 센터랄지 그게 들어갈 수 없고 제조업만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거의 지금 공실률이 많거든요. 그냥 고양시만 하더라도 네. 지금 29%가 공실이고 최근에 이제 덕은지구라고 서울 상암하고 바로 붙어 있는 데는 네. 그 실제로 입주율이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돼서 네. 그 정부에서도 그러면은 지식산업센터가 공실률이 높기 때문에 한번 숙박시설이나 주거시설로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까지 제안이 됐지만은 네. 하려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주거나 그 숙박 같은 경우는 그 층고 높이가 아파트형 공장으로 돼 있다. 그 지식산업센터는 그 층고 높이가 높아서 네, 네. 그 주거용으로 하기 힘들다. 제가 한 2번 정도 그 우리 고양시 관내 지식산업 관계자들하고 네. 또 도청에서 한번 전체 경기도 모아놓고 네, 네.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음. 하는 그 전체적으로 이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좀 업종을 다양하게 해달라. 제조업 말고 네. 지금 앞에 말한 것 같이 네. 공공기관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그 그다음에 저 은행권도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창업센터 음. 예, 그런 거 들어와서 좀 넓혀주면 공실률이 낮아질 수 있고 제품 판매하려 그러면 사실은 그 은행 이자 같은 게 많이 들죠. 그래서 좀 금융권에서 저리로 좀 해달라 그런 오.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공실률 70%. 경매도 안 팔린다. 네. 예물 단지가 된 지식산업센터. 이게 이제 고양시도 이런 경우라는 말씀이죠. 고양시 저기 나왔네요. 고양시가 네. 지금 덕은 쪽이나 네네. 향동 쪽에 그 많이 분양이 돼 있는데 실제로 공실률이 많습니다. 근데 저거를 이동환 시장은 자기 공적으로 막 얘기합니까? 뭐 업종을 좀 많이 풀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네네. 그 공실률이 많으면 좀 더 그 실제로 만나서 좀 들어보고 얘기를 좀. 예. 애로사항이 뭔지 좀 그래서 그분들을 아니 이게 제조업이고 사실 기업체 아닙니까? 다 기업체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말로만 기업을 위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애로사항이 뭔지 네. 기업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지 그걸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그 간담회 하다 보면은 네. 자꾸 안 되는 얘기 하니까 그냥 네. 일부러 피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런 그렇죠. 느낌이 네. 든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일산대교 네. 50% 할인되는 거는 이거는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 일산대교 고향- 예. 무료하는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예. 그때 대통령 그 선거할 때 네네. 공약입니까? 일산 그때 문화광장에서 네. 연설하실 때 했었죠. 맞아요. 거기 제가 갔었어요. 그 네. 현장에. 거기서 예. 일산도교를 무료하겠다. 오. 나중에 그 경기도지사 하다가 네. 그 대통령 경선에 나올 적에 그때 당시에 무료하겠다고 그 하고 나서 조금 무료가 됐었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예. 근데 다시 또 돌아갔어요. 근데 그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실은 그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냥 무료하는 것은 문제 좀 전체 국민하고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네. 있다. 근데 한강에서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지금 유료화돼 있거든요. 아 유일하게 거기만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네. 그 한준호 의원님한테 네. 그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서 한번 국토부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봐라.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김포 그다음에 고양 파주 국회의원님하고 그 김동연 지사하고 네. 같이 국회에서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서 김동연 지사가 그러면 우리가 50% 되고 네네. 나머지는 국비나 11로 해서 해주자. 그랬군요. 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예, 그렇죠. 이제 실천한 거군요. 예. 그러니까. 네. 그 이번에 예산 세우는데도 네. 세우는데도 상당히 진통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또 남부 쪽에 있는 그 경기도 의원님들도 그렇고 좀 다른 그 통행료하고 또 연동시키다 보니까 반대가 심했는데 네. 또 민주당에서는 당론이고 또 대통령이고 또 우리 북부 쪽에 그 고향이나 파주 김포 시민들이 다른 데는 다 무료로 가는데 고향만 돈 내고 가니까 얼마나 그 차별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결국은 저도 포함해서가 대표단에 있기 때문에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지금 50%는 도비를 해가지고 무료를 해주는 거고 네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산으로 세울 경우에는 또 다른 데하고 그 관계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좀 참여를 해서 좀 50% 넘게 감면을 해주자 이렇게 됐었어요. 고양시만 또 유일하게 또 참여를 안 한다네. 특이하네. 그분은 참. 왜 파주 김포는 참여를 하겠다. 네네. 얘기했는데. 했는데 고양시는 못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50%만 그 무료화되고 지금 파주 김포도 지금 고양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고양 시장은 참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좀 의심이 드는데 그러고 보니까 명재성 의원이 고양시에 34년간 공익생활 하셨죠. 예, 예. 구청장 2번 하셨고 예, 예. 그리고 나서 2022년부터 경기도의회에 입성을 하셔서 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나 이 관련된 것들을 잘 알고 계시고 또 보니까 2025년 작년 7월에 상을 하나 받으셨어요. 자랑스러운 한국인 국민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정 공헌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일을 잘하셔서 받으신 거죠. 일을 잘한 게 아니고 그럼요. 아무래도 그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네네. 이게 도시환경위원회가 자체가 네. 개발하고 보존하고 두 가지를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 부분을 적절하게 지금 환경도 지키면서 개발도 하는 부분이 인정을 받아서 네. 그 과분한 상을 준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우리 고향 같은 경우에가 이제 도시 그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네. 그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요즘 계속 제가 지적하는 게 네. 이게 일산 일기 신도시 용적률을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기준 용적률 지금 일기 그 신도시에 대해서 네. 그 재개발에 대해서 재건축 그 특별법을 마련해서 추진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 용적률이라는 게 있는데 네. 400%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가 기준 용적률을 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 기준 용적률을 정하면은 그 원래 아파트를 지면은 네. 공공 기여를 하게끔 돼 있고 공공 기여를 한다. 공공 기여 예, 그렇죠. 얼마씩을 내게끔 돼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기준 용적률은 10%만 하면 되는데 그 용적률이 높아가면은 41%를 내야 돼요. 근데 분당은 326%고 네. 중동이 그 350%거든요. 네. 근데 고양시는 또 유일하게 또 300%만 하고 있어요. 고양시 같은 네. 경우는
노령 인구가 한 60% 되거든요. 그만큼 살기 좋은 도시니까 환경이 네네. 좋으니까 그런데 네.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자기 부담금을 적게 내야 되는데 네. 그 기준 용적률 아까 10% 때문에 네. 그 금액은 제가 말할 수가 없지만은 네. 네. 상당히 자기 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 사업 추진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용적률을 좀 그래 다른 그 시만큼 높여달라. 음. 그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제가 같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도 이동환 시장은 뭐 쾌적한 환경을 해서 안 하겠다. 그 도에다가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봐라. 그런데도 지금 그 용적률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에 좀 그 기회가 되면은 이게 나중에도 수정 가능하거든요. 그럼 오래된 건물은 빨리 질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시민들의 네. 이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사업 추진을 하려면 적정하게 어느 정도 자기 부담금도 안 들어가지 않고 그렇죠. 추진이 빨리 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중요하죠. 네. 그 공무원 하다가 제가 이제 그 도의원 하다 보니까 네네. 정말 행정 절차가 중요하다. 그 조금 늦으면 그만큼 부담금이 더 늘어나고 네. 요즘 자재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올라갔죠. 행정 절차를 빨리 해주면은 네. 그만큼 시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이득이 거고 되는 거죠. 환경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아, 어쨌든.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이 예. 그 의정 활동 하시기에 된 게 2022년도에 지금 의회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 의원님을 의정 활동으로 이끌어 오신 분이 지금 현재 한준호 의원님이시죠. 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의원님한테 그거를? 한준호 의원이? 아니 제가 고양시에서 최초로 공무원 출신 도의원이거든요. 네. 우리 공무원 출신 도의원. 예. 네네. 공무원 출신 도의원은 제가 또 유일하게 제일 네. 먼저 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기록을 세운 걸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한준호 의원님이 저 덕양구청장 했을 때 호흡이 잘 맞았어요. 아, 그때는 현직 의원이셨고, 지역구 의원이셨고, 그때는 지역구 의원이면서 예. 저는 공무원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한준호 의원 그 생각은 항상 얘기하는 게 네. 행정은 좀 정치보다는 행정가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도의원이 공무원 출신 한 명도 없는데 그럼 행정을 했던 사람이 가서 도에 가서 고양시에 대해서도 좀 PR하고 네. 좀 예산도 많이 가져오고 네. 고향을 위해서 좀 지금까지 경험을 좀 살려봐라 하는 의미에서 네. 저한테 그 의원 그 출마를 권유를 좀 했고. 아, 그때 예. 출마를 권유를 했군요. 근데 공무원 출신들이 대부분 예. 이 가정의 벽에 많이 부딪히거든요. 아, 왜냐하면은 다들 싫어하시는군요. 아 이거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네. 그 골치 아프게 뭐하러 정치하냐. 원래 그 언론 보면은 막 그 과거에 보면은 몸싸움하고 막 그러면서 그쵸. 의원들끼리 많죠, 싸우고 많죠. 그런 것만 봤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거의 다 반대를 하는데 네. 우리 와이프는 그래도 뭘 또 하세요? 긍정적으로 아, 긍정적으로. 네, 가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원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못했겠네요. 예.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설득을 하신 거예요, 의원님이 사모님한테? 그 우리 와이프가 말수는 적지만은 네네. 그 요즘은 제가 그 고양시장 그 출마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네. 열심히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또 고양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또 출마를. 예. 그래서 아니 이번 토요일 날 출판 기념일 하시죠? 예, 출판 기념일 어디서 합니까? 킨텍스 네. 제2 전시장 301호에서 예. 킨텍스 제2 전시장 예, 301호. 네. 39년 공무원 했던 네. 그 내용하고 의정 생활했던 걸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번에 좀 그 제가 네. 이때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네. 의정 활동은 이렇게 하는 거고 고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시면 좋겠다. 예, 예.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예. 오후 3시에 킨텍스 제2 전시장 예, 301호입니까? 예, 301호입니다. 301호. 지금 보니까 언론에도 이제 뉴스가 물론 명재성 의원님만 나온 건 아니지만 이 보면 명재성 의원에 대한 소개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양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명재성 경기도 의원이 17일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출판 기념회를 한다. 명 의원은 9급 공무원부터 상급 덕양구청장까지 39년간 공직에 몸담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의원에 당선됐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거의 비슷해요. 이재명 대통령도 지자체장 하시다가 광역단체장 하시다가
지자체장, 광역단체장, 대표,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신 것처럼 예, 예. 본인은 이제 덕양구청장 또 하나 더 있죠. 경기도 여기 지금 일산 출판기념회. 일산 서구청장 서구청장 예. 그리고 경기도 의원. 예. 그러니까 의원도 하시고 지자체에서 또 구청장도 하시고 지금 저 포스터죠. 예, 예. 명재성 예. 출판기념회 이게 2026년 1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킨텍스 제2전시장 301호. 제가 사회를 보기 때문에 저를 보고 싶은 분들도 오시면 됩니다. 제가 사회를 보시면. 예. 아무튼 예.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네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행정 경험을 했고 네네. 또 정치까지 했기 때문에 네. 그 국정을 잘 리드하고 또 음. 국민들을 위해서 예교 성과도 있고 그랬지 네네. 않습니까? 그리고 네. 요즘 또 정원호 구청장님이 뜨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원 오천원이 그분 뜨고 있죠. 그 구청장님도 행정하면서 정치까지 했기 때문에 네네. 또 국민적 관심도 높고 그래서 지지율도 높아가고 네. 제 별명이 네. 지금 요즘 하는 별명 게 뭡니까? 이제 네. 명재성인데 명재성. 이젠 명세성 예. 이렇게 나가죠. 과거에는 예. 좀 잘하라고 그래서 명재상이었 재상이었고 명재상 지금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같이 네. 정치와 행정을 잘하라고 그래서 이재명 재성. 이재명 재성. 이게 아들이 이름 붙여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들이 그걸 또 잘 아이디어를. 아니 가족들이 많이 도와준다니까. 그러니까. 예. 자 저희가 8시 한병동원하고 인터뷰를 전화 인터뷰를 할 거거든요. 예. 예. 언론 브리핑을 그러면 넘기고 다시 받는 겁니까? 아니면 끝내는 거? 그래요? 그러면 의원님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의원님 짧게 인사 말씀하고 여기 잠깐 계시면 제가 넘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쨌든 고양시에 출판기념회 많이 와주세요. 예. 라는 얘기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카메라 보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또 출판 기념회까지 또 소개를 해주시고 네. 제가 가니까요. 예. 네. 출판 기념회 때 제가 39년 공직 생활하고 그 의정 생활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과 정치를 겸비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망쳐놓은 우리 민생이랄지 외교를 성과를 잘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행정 경험과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고양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번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낱낱이 바뀌고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최고위원도 다시 선출되셨고 원내대표도 또 다시 선출되셨는데 다들 일성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도 말씀하셨고 저도 같이 하는 거고 고양시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은 좀 더 할 수 있는가 그걸 연구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상당히 추운데요. 항상 그 국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